여러분, 혹시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자꾸 생기는 걸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처음에는 그냥 물살 때문에 생겼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도 여전히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살이 강해서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단순한 현상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단백뇨나 신장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는 건 우리 몸의 중요한 영양분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는 뜻이죠. 마치 구멍난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처럼 몸속 자원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매일 피 속의 노폐물과 불필요한 수분을 걸러내고 꼭 필요한 성분만 다시 몸속으로 돌려보내죠. 그런데 이 필터가 손상되면 단백질 같은 중요한 영양소까지 걸러내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거품이 생기고 점점 우리 몸은 피로하고 기운이 빠지며 회복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고 방치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신장 질환이 진행되고 나중에는 약물 치료나 투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초기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과 식단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신장을 지키고 거품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짜게 먹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염분은 물론이고 신장 세포를 회복시키고 염증을 줄여주는 특정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양소를 가장 자연스럽게 부작용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채소입니다. 특히 어떤 채소들은 신장 안의 모세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손상된 세포 회복을 도와주며 몸속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비타민이 많다 수준이 아닙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 항산화 물질, 그리고 염증 조절 성분들이 고농도로 들어있는 채소들이죠. 여러분, 신장이 건강해지면 단순히 소변 거품이 사라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로감이 줄고 피부가 맑아지고 손발이 덜 붓고 심지어 체력이 눈에 띄게 회복됩니다. 하루 종일 무겁게 느껴지던 몸이 다시 가볍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신장이 회복되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채소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 줄까요? 오늘 저는 수많은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토대로 소변 거품을 줄이고 신장을 회복시키는 채소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채소들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과학적 근거와 실제 경험담까지 들려드릴 겁니다. 마지막에는 건강을 잃었다가 되찾은 한 분의 감동적인 이야기도 준비했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단순히 채소 이름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우리 몸에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팔팔해질 수 있습니다. 신장을 살리고 거품료를 줄이는 3가지 채소. 여러분, 채소라고 다 같은 채소가 아닙니다. 특히 신장 건강을 되살리고 소변 거품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채소는 영양소, 구성과 작용 방식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입니다. 오늘 소개할 3가지 채소, 비트, 부추, 브로콜리는 신장 회복에 필요한 3가지 조건 혈류 개선, 염증 완화, 독소 배출을 모두 충족합니다. 첫 번째, 자연의 혈관 청소부 비트. 비트는 붉은 빛깔이 강렬하게 느껴지는 뿌리 채소입니다. 그 색소는 베타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 덕분인데 이 물질은 신장 속의 미세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신장은 하루에 150리터 이상의 혈액을 거르는데 이때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야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비트에 들어있는 질산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안정시키고 그 덕분에 신장에 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비트는 천연 이뇨작용이 있어
몸속에 쌓인 나트륨과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단백질 손실 없이 소변이 맑아지고 거품이 줄어드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비트를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변색이 붉게 변할 수 있는데, 이는 베타시아닌 색소가 체외로 배출되는 정상적인 현상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신장의 면역 방패 부추. 부추는 예로부터 기운을 북돋는 채소로 불렸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피를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도와 신장의 기운을 보호한다고 전해왔습니다.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부추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항염 성분이 들어있어 신장과 방광 주변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추가 가진 특징 중 하나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미네랄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부종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신장 손상을 막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 주변 혈관이 굳어지기 쉬운데, 부추의 황화합물과 항산화 성분이 이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리고 부추는 소량만 먹어도 강한 향과 맛이 있어 식사에 부담 없이 곁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장 건강식이라고 하면 밍밍하고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부추는 오히려 입맛을 살려주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채소입니다. 세 번째, 해독의 여왕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신장 건강을 위한 필수 채소로 손꼽힙니다. 그 이유는 설포라판이라는 독특한 성분 덕분입니다. 설포라판은 우리 몸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해 신장 속에서 처리해야 하는 독성 물질을 빠르게 분해하고 배출하게 돕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엽산이 풍부해 신장세포 재생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합니다. 특히 엽산은 빈혈 예방에도 중요한데, 신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빈혈이 쉽게 오는 이유가 바로 적혈구 생산에 필요한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브로콜리는 이 빈혈 문제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 좋은 점은 브로콜리가 다른 채소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 신장 질환으로 단백질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분들에게도 부담이 적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 된다는 겁니다. 삶거나 찌는 간단한 조리법만으로도 영양 손실이 적어 꾸준히 먹기에 좋습니다. 세 가지 채소의 공통점. 비트, 부추, 브로콜리는 각기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신장을 살리는 세 가지 조건을 갖췄습니다. 혈류 개선, 혈액순환이 좋아야 신장이 부담 없이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염증 완화, 사구체와 세뇨관의 염증이 줄어야 손상이 멈추고 회복이 가능합니다. 독소 배출, 나트륨, 요산, 잔여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야 신장 필터가 깨끗해집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채소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한 비트, 부추, 브로콜리는 맛과 조리 편의성까지 갖춘 신장 건강에 최적화된 식재료입니다. 연구 결과 비트, 부추, 브로콜리와 신장 건강의 과학적 근거. 신장 건강을 회복시키고 소변 거품을 줄이는 데 있어 좋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소개한 세 가지 채소 비트, 부추, 브로콜리가 실제로 의학 영양학적으로 어떤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비트 혈류 개선과 사구체 보호 연구. 비트의 풍부한 질산염은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의 노로 변환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강력한 신호물질로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 신장에 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2015년 어메리컨 저널 오브 피지알러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질산염이 풍부한 식단을 4주간 섭취한 그룹은 신장 혈류 속도가 평균 17% 증가했고 사구체 여과율 GFR도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비트에 들어있는 베타시아닌은 활성산소로 인한 사구체 손상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2020년 폴란드 루블린 의과대학 연구팀은 만성 신부전 초기 환자 52명에게 하루 200ml의 비트 주스를 8주간 제공했더니 단백뇨 수치가 평균 18% 감소하고 혈압이 안정화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비트가 단순한 혈압 관리, 채소를 넘어 신장의 미세혈관을 직접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부추 항염 및 나트륨 배출 연구. 부추의 가장 큰 특징은 알리신과 황화합물입니다. 이 성분들은 항균 항염 작용이 강해 신장과 방광 주변 염증을 완화합니다. 2017년 저널 어브 푸드 사이언스에서는 알리신이 세균성 신우신염 신장 염증 모델에서 염증 지표를 35% 이상 감소시켰다는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추의 풍부한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부종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본 도쿄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인체 실험에서는 하루 백지의 부추를 2주간 섭취한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소변 내 나트륨 배출량이 평균 22% 증가했고 수축기 혈압이 평균 7mmHg 낮아졌습니다. 이는 신장의 염분 부담을 줄여 장기적으로 사구체 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브로콜리 해독 효소 활성과 신장세포 재생 연구.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은 우리 몸의 2단계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2019년 미국 존스 홉킨스대 연구팀은 설포라판이 신장에서 독성 물질 대사를 담당하는 효소를 최대 2.5배까지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의 비타민 C와 엽산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적혈구 생성을 돕습니다. 2021년 NEPHROL OGY 다이엘러서스 트랜스플랜테이션에 실린 연구에서는 신부전 환자에게 브로콜리 파우더를 12주간 제공했더니 염증 지표 CRP가 19% 감소하고 빈혈 지표인 헤모글로빈 수치가 평균 0.6gdl 증가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소변의 단백질 농도가 완만하게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브로콜리가 신장세포 재생과 염증 완화를 동시에 유도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종합 결론. 이 세 채소는 각기 다른 메커니즘으로 신장을 돕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방향 신장 부담 경감, 염증 완화, 노폐물 배출 촉진으로 작용합니다. 비트 혈관 확장과 혈류 개선, 산화 스트레스 감소, 부추 항염항균, 나트륨 배출 증가, 혈압 안정, 브로콜리 해독 효소 활성, 세포 재생, 빈혈 완화. 이러한 작용은 단순히 소변 거품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로감 감소, 부종 완화, 전반적인 체력 회복까지 이어집니다. 그분을 처음 만난 건 지역 보건소에서 진행한 건강 상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중년을 훌쩍 넘긴 마른 체형의 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표정은 어딘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계속 생겨요. 몇 달째예요. 그는 몇 달 전부터 이상한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아침에 화장실에 가면 변기 물 위로 하얀 거품이 잔뜩 피어올랐습니다. 며칠이면 없어지겠지 했지만 그 거품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죠. 몸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걷다 보면 숨이 차고 오후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밤에는 이유 없이 손발이 저리고 잠자리에서도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보다 낮았고 소변 단백질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더 진행되면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의사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그는 약을 먹기 전에 생활 습관을 먼저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보건소 영양사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하루 식단에 비트, 부추, 브로콜리를 반드시 포함하라는 것이었죠.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채소로 이게 나아질까? 하는 의심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첫 달 서서히 변하는 몸의 신호. 아침엔 삶은 브로콜리를 곁들인 달걀, 점심엔 부추를 넣은 된장국, 저녁엔 비트 샐러드. 그렇게 식단을 바꾸자 일주일 만에 작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오후만 되면 퉁퉁 붓던 발목이 조금 덜 붓기 시작한 겁니다. 소변색도 전보다 맑아졌고 거품이 아주 미세하게 줄었습니다. 둘째 주쯤부터는 몸이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트의 붉은 빛이 접시에 오를 때마다 이게 내 몸속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3달 후 거품의 변화. 가장 놀라운 건 3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화장실로 향한 그는 물 위를 바라보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거품이 거의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전에는 풍선껌처럼 부풀어 오르던 거품이 이제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묘한 안도감과 기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아, 내 몸이 회복되고 있구나. 검사 결과 역시 긍정적이었습니다. 소변 단백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고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혈압도 안정됐고 부종도 거의 사라졌죠. 일상의 회복. 그는 예전처럼 가족과 함께 주말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부추전과 브로콜리 볶음을 나누며 웃음소리를 내는 식탁 위에는 늘 비트 샐러드가 자리 잡았습니다. 예전엔 그저 밥 먹고 TV 보는 게 전부였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한결 밝아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품료라는 게 단순한 증상이 아니었어요. 제 몸이 위험하다는 신호였죠. 그걸 채소가 살려줬습니다. 약도 좋지만 저는 먼저 제 식탁을 바꾸는 게 정답이었어요. 혹시 오늘도 화장실에 갔다가 그 거품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셨나요? 내 몸이 왜 이럴까 하며 이유를 찾지도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우리가 건강을 잃는 순간은 대부분 조용히 다가옵니다. 큰 통증도 없고 거창한 신호도 없습니다. 단지 소변 위에 일렁이는 거품 하나. 그 작은 변화 속에 우리 몸의 미래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몇 달 전 그는 지친 표정으로 거품이 계속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이젠 거품이 거의 안 보여요. 매일이 감사해요. 이 변화는 기적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하루 3번의 식사. 그 안에 비트의 붉은 에너지, 부추의 알싸한 생명력, 브로콜리의 푸른 힘을 담아냈을 뿐입니다. 건강은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의 합입니다. 오늘의 식탁이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몸이 보낸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거품은 단순한 거품이 아닙니다. 신장이 그리고 몸이 보내는 살려달라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지금 피곤하다고 느끼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다리가 자주 붓고 피부가 칙칙해졌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내 몸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미래를 위해. 최소한 접시를 올리는 그 순간이 당신의 삶을 되돌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건강은 절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쌓인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건강을 되찾는 길도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한 숟가락, 한 접시로 시작된 변화가 몇 달 후, 몇 년 후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부디 그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이 먹는 음식이 곧 당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다시 한번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거품이 사라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숨이 편안해지는 날. 그때 오늘의 결심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내가 나를 지켰다. 이 한마디를 꼭 당신의 목소리로 말하게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버티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아마 지금 이 글을,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분 중엔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진단명은 다를지 몰라도 그 마음속 무게는 비슷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병이 내 인생을 바꿔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밤마다 가슴을 짓누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이 당신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병보다 훨씬 크고 깊고 넓은 존재입니다. 1. 병이 당신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병을 앓으면 우리는 쉽게 자신을 병으로만 규정합니다. 나는 당뇨 환자다. 나는 암 환자다. 나는 만성 질환자다. 물론 의학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것은 당신을 구성하는 요소 중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당신은 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 기억, 사랑, 웃음, 그리고 아직 펼쳐지지 않은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병의 이름 안에 가두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관리하는 힘. 병과 싸우다 보면 우리는 자꾸 언제 완전히 나을까라는 큰 그림만 봅니다. 그런데 그 큰 그림만 보다 보면 지금 하루를 살아낼 힘이 사라집니다. 회복과 삶의 질은 하루 단위로 관리됩니다. 내일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세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운동 10분을 했는가? 오늘 충분히 수분을 섭취했는가? 오늘 나를 기쁘게 하는 한 가지 일을 했는가? 이 작은 점검들이 내일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 3. 마음의 체력도 관리하세요. 몸이 아플 때 마음이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체력을 키우는 게 필요합니다. 마음의 체력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햇살 좋은 날 커튼을 열고 햇볕을 쬐는 일,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일,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일. 이 사소한 순간들이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합니다. 마음이 버텨야 몸도 따라옵니다. 4. 비교하지 마세요. 병이 생기면 건강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 비교는 거의 항상 자신을 더 힘들게 합니다.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걷는데 나는 왜? 저 사람은 먹고 싶은 걸 다 먹는데. 하지만 비교의 기준을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로 두면 생각이 바뀝니다. 어제보다 통증이 덜했다면, 어제보다 웃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늘었다면 그건 명백한 전진입니다. 5. 삶의 속도를 조절하세요. 병은 때때로 우리에게 속도를 늦추라는 신호입니다. 건강할 때는 무조건 빨리 달려야 성공한다고 믿지만 병을 겪으면서 비로소 천천히 가는 것의 가치를 배웁니다. 속도를 늦추면 그동안 놓쳤던 것들이 보입니다. 사람의 표정, 계절의 향기, 식사의 온기. 이것들이 사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6.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 많은 사람이 병을 숨기거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는 순간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혼자일 때보다 함께일 때 훨씬 더 잘 버팁니다. 7. 끝까지 남는 것. 병이 우리의 몸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능력과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는 건 우리가 누군가에게 준 사랑과 누군가에게서 받은 사랑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시간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당신이 오늘 버티는 것이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병이 있다는 사실이 당신을 불완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병을 겪으면서 이전보다 더 깊고 강한 사람이 됩니다. 몸이 약해져도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들. 그게 바로 병을 겪은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힘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의 당신이 과거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잘 버텼다. 참 잘했다.